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학생은 평소 우리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시청해 왔다고 하는데요. 고3이 된 만큼 진학 가능한 대학이 궁금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2.38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계속해서 살펴보죠. 2018년 4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2.83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죠. 봉사활동은 총 127시간, 독서는 총 30권을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영어, 번역 관련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글쓰기 관련 수상 등 17건이네요. 자, 끝으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건국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가 최근 번역가에서 국제기구로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번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난민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요. 국제기구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2등급대입니다. 자,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우연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부터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내신 성적은 국어는 1.75등급이고요. 수학은 1.75등급, 영어는 2.25등급입니다. 사회 성적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요. 사회 성적은 3.75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은 2.3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국어는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으로 등락을 좀 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등급, 3등급, 2등급으로 국어와 동일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 살펴주시죠.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4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살펴보면은요. 국어는 3등급이고 수학은 나형을 받네요. 나형 2등급, 영어는 1등급이고요. 한국사는 3등급. 사탐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3등급, 사회문화는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하면은 2.83등급입니다. 지난해 11월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2등급대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부터 선생님 살펴주시죠. 네.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나온 이 정량평가인 이 교과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내신 성적으로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희망하는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전형 만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전년도 학교에서 발표한 성적으로는 평균이 4.2등급이었고요. 최종은 6.7등급 학생도 합격했기 때문에 물론 이는 이제 정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다른 대학인 한국외대라든가 성신여대도 아마 비슷한 성적으로 모두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교과형 종합전형인 KU 학교 추천 전형에 만약에 지원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은 1.9등급 정도, 최종은
2등급으로 조금 버거울 수는 있지만 지원하지 못하는 성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내신 관리 전략을 좀 짜야 할까요? 이제 인문계 학생임에도 어찌 보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인문계 학생임에도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사회교과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이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2학년 2학기 학생의 노력으로 성적이 크게 상승한 건 좀 긍정적인데 사회교과 성적은 오히려 2학년 2학기 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특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큰 편으로 좀 하락한 편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2.5등급이었고요. 그 평소에 잘 보던 수학도 3등급, 영어도 3등급으로 하락했고, 좀 이상하게도 사회교과가 올랐어요. 그래서 2.67등급으로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보면은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포기하거나 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 학생 성적이 좀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과목 성적이 좀 안 좋아 라고 해서 그 과목을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하락을 하고요. 또 이게 하락했네 그래서 이 과목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잘했던 또 다른 과목 성적이 조금 하락하는 이런 시소 성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1학기 기말에서는 영어 성적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학생 성적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좀 언급해 드렸는데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좀 많이 좀 하락했거든요. 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어머니 질문 네. 들으셨죠? 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사회 과목을 성적이 등급이 많이 낮다 보니까 네. 그 과목을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에 또 소홀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암기 쪽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아이가. 네. 네. 네, 선생님. 실제로 이제 어머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제 암기 과목 말씀을 하셨는데, 암기 과목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다라면 암기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암기는 실제로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단기 기억에만 저장돼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기 과목을 준비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위주로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아마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팁도 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4월 학평 성적으로만 보면은 백분위가 대략 한 82 정도가 됩니다. 백분위가 82 정도라고 한다면은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서울 제일 끝대학 정도에 아마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친구 성적이 이렇지는 않죠. 그래서 전년 11월 학평 성적으로 보면 백분위가 대략적으로 한 88.1 정도 되거든요. 88.1 정도가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국숭세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아마 이 라인에 좀 상위권 모집단이 지원이 아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영어 영문과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비교하자면은 지금 수능이나 내신이나 대략적으로 2등급대 학생이긴 한데 단순히 비교하자면은 정시에 비해서 수시가 조금 유리한 학생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뭐 수시에 집중을 하면서 정시까지 길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백분위가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건국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93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또 희망하고 있는 이제 외대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시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수시와 정시 같이 병행하는 전략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우리 학생 모의고사에서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린 것 같은데요. 수학을 제외하고는 등락폭이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준비가 잘 되어 있던 국어 성적의 하락폭도 좀 크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91점을 맞았어요. 1등급이긴 한데 사실은 90점 이상의 1등급이다 보니까 91점 하면은 작은 실수로도 2등급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사나 사탐 과목,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조금 성적이 좀 좋은 편이 아니죠. 단순히 보면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평 성적 같은 경우도 시소 성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하면은 다른 영역의 성적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적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 빨리 판단하셔서 성적을 일단 올리신 후에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성적을 올린다라기보다는 지금 성적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뭐죠? 사회탐구, 그죠?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실제로 수능에 9월에 이제 응시할, 9월에 이제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어떤 과목을 응시할지 딱 정한 후에 1학기가 지나기 전까지 완전 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쭉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네.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최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시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 어떤 내용이 기재되면 좋은 건가요? 네, 학생부 기재 내용 전반적인 것을 다 평가 요소로 하고 있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죠. 네, 대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수상 기록, 그다음에 창체 활동, 그다음에 또 종합 의견 뭐 이런 부분들 그 정성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업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도 좀 달라지면서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어떤 학생들이 모습을 보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능력 또 어떤 역량이 드러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사가 관찰하고 또 기록한 이런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좀 그 주목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 과세특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할 텐데요. 그래서 좀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과세특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이 할 부분은 아닙니다. 뭐 학생부의 모든 기록이 다 교사들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특히 교사의 권한인 것처럼 또 우리 과세특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이 관여할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역량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이런 모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 시간에 우리 학생의 장점이나 역량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그런 과목들 뭐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 과학 쪽에서 물론 또 인문계 학생이라면 뭐 국어라든가 사회 쪽에서 물론 전 과목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좋겠지만 특정 그 진로와 좀 관련된 과목에서 역량이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과세특 기록이 중요하다, 또 과세특 기록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뭐 과세특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또 뭐 A라는 과목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또 B라는 과목의 내용도 같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업 역량, 그 성적의 추이, 그다음에 또 뭐 수상 기록이라든가 독서 활동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함께 종합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에 이런 기록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결관계 또는 진실성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과세특에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뭘까를 세 가지 정도를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두 번째, 어느 수업 시간에 또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그런 관련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아마 이제 의미 있는 과세특 기록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덧붙여 하나만 더 네, 조언을 네. 드리면
과세특 기록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뭘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많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량이 드러났는지 그 내용이 아니라 역량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자세한 조언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꾸준한 봉사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관심 분야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이요. 특징이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실제 학생의 역량의 정도를 가늠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한 점을 꼽았습니다. 네,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학생의 강점을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그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학생이 생각을 하기에 학업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공과 관련한 그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밖에도 전공과 관련한 활동을 통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3개 정도로 나눠놓고 본다면,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연속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강점에서도 관련된 그 동아리 활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생이 누리모둠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영어 동화책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제작 활동을 꾸준하게 2년 동안 진행해왔던 점은 상당히 학생 스스로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봉사활동과 연관을 해서 매우 유의미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과후 활동에서 토론이라든가 내지는 원서 읽기 활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학생 스스로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즉 학생의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당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그렇다면 보완점과 약점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학생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전공과 관련한 활동과 무언가 맥락을 같이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교과라는 부분과 비교과라고 하는 부분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학생의 이 해당 내용을 보면은 희망 전공 관련한 활동은 상당히 있지만 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무언가 구체화한 노력, 학생이 이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라면 무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관련한 활동과 비교과 관련한 활동에서의 그 밸런스가 좀 무너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예를 들자면 영어 원점수 자체가 90점 초반대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등급도 교과에서 2등급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학생이 번역 활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경시대회에서의 입상 실적이 영어 듣기에서의 장려상 정도 수준이지 나머지 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 실적이 일단 없었다라는 점이 좀 의아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의 심화 단계의 그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학교 활동 안에서 무언가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학생의 세부 능력이 교사로부터 관찰됐을 만한 그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심화 활동을 했다, 어떤 토론 활동을 참여했다, 내지는 원서를 읽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전공 역량 부분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단순하게 교과의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교과 관련한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서 영어 번역과 동화책 제작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활동에 대한 계기와 어떤 활동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번역 활동은 아이가 원래 책을 좋아해서 원래 예전에 꿈이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책을 동화 작가 뭐 이런 거를 꿈꾸다가 책을 좋아해서 이 동아리에 들었는데, 이 동아리는 이제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영어로 번역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들에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아리예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학생의 그런 의도라든가 활동은 상당히 좋았지만 이 부분이 네. 교과에서 교사를 통해서 증명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더 아쉬움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학생이 그 수상 실적에서도 보면 글쓰기에 대한 그 17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한 부분이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찾아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보시면 실용영어 원과목과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인데 해당되는 내용은 전부 다 약점과 강점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기 방과후학교 심화반을 이수했고 그리고 독해 능력 및 어휘학습을 통해서 난이도 높은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말고사에서도 향상된 점수를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루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실히 학생의 역량이란 무언가가 드러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충실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심화 에세이 수업까지 했고 영민문학 원서 강독반을 했고 매 챕터마다 에세이를 작성했다라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학생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노력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교사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세특사항과 동아리 활동, 수상 실적, 독서와의 부조화가 상당히 좀 먼저 눈에 들어왔었고 이를 조금 더 보완하자고 한다면 학생이 자기소개서 1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사가 해당되는 과목 그 선생님들께서 추천서를 통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윤상영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 아까 우연철 선생님이 살펴주셨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국어하고 이제 영어 성적이 뭐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고요. 또 이제 탐구도 역시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모의고사 성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시 경쟁력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의 준비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시 준비보다는 조금 더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수시부터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번역 또는 뭐 국제기구 전문가로 이제 그 진로가 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국제기구 전문가보다는 번역가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뭐 교과 준비 그다음에 또 비교과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영어 영문학과를 비롯한 그 어문 계열 학과 쪽에 지원한다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최저기준이 좀 있는 그런 교과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최저기준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종합 전형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순위는 논술 전형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는 논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또 역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드러난 지표상으로 그 글쓰기 관련 수상 기록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이제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그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을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 논술과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이 이제 어느 정도 있고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정 지원의 카드로 활용하면서 조금 더 상향 지원의 카드로 논술 전형을 조금 활용해 보면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정시 전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탐도 좀 준비가 덜 됐고 과목 간에 어떤 등락도 좀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 학생의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후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그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고 또 성적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정시 경쟁력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연령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먼저 윤상영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안성환 선생님, 명지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우연철 선생님,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학업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그 전형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전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6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전년도 그 합격자들의 교과 평균이 4.2등급인데 사실 이걸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학과의 특성상 또 외고 학생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고 학생들과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비슷한 그 학과 또 비슷한 대학에서 이 정도 그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정도면 교과로 뭐 이렇게 부족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교과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영어영문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관련된 그런 장점들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과 성적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수상 기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준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명지대 영어영문학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던져준 카드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3학년 교과 성적을 충분히 관리한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이야기인데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 가능성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을지라도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보인다라고 판단이 돼서 충분히 면접형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이 학생부 100% 5배수 1단계 성적에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가 들어간 명지대학교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연철 선생님께서는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학업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학업 우수자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요. 일단은 교과 전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하시면서 교과 전형도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등급함 6입니다. 탐구 과목을 하나 쓰고요. 관연도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평균 2등급대 초반 정도의 성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가요. 현재까지 성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말고사 준비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뭐 문화관광학부도 유사 전공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답답한 마음이 많이 해소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답답함이 네. 많이 해소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상담 네.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